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가 분야 상관없이 알아야 하는 공부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료구조입니다. 어떤 분야를 가던 자료구조는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자료구조를 공부하되 내가 쓰고 있는 분야를 찾아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다 보면 나는 자료구조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사실 어레이 리스트만 써도 사실 자료구조를 쓰는 거고, 여러분은 뭐 해시나 맵, 뭐 이런 거, 뭐 테이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냥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측면에서 큐와 스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메모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 수준이 올라왔다면 자료 구조를 상식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분야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서버를 하든 이제 인베디드를 하든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든 이 자료 구조는 메모리를 담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라는 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임의적으로 메모리의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걸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형질은 동일하지만 플라스틱으로 수저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컵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질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메모리를 우리의 사용성에 맞게. 그런 걸 이제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 공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개발이 조금 능숙해지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처음부터 보면 이해 안 돼요. 내가 그냥 은연중에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료 구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훨씬 추천합니다. 막무가내로 이제 자료 구조 처음부터 보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디자인 패턴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던 디자인 패턴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거야? 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해 나가는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던 문제들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MVC 패턴, 이제 이 MVC 패턴은 거의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디자인 패턴인데, 그러니까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를 서로 분리하겠다라는 패러다임인데, 이거는 사실 뭐 20년 전, 뭐 3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패턴이 그냥 요즘은 웬만한 플랫폼 개발할 때 이 패턴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분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디자이너랑 프로그래머랑 이렇게 충돌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예전 시대는 이제 그러니까 뷰 측면을 분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정확하게 나누는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팩토리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싱글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자인 패턴적인 측면이 실제 개발할 때 이렇게 써보니까 편하더라 라는 이제 제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알아두시면 내가 굳이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이런 개발 구조가 왜 취해졌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부터 보면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운영체제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던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베디드 영역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접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와 커널의 관계, 그리고 운영체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들이 여러분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 공간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스템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이걸 제어할 수 있지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그런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뭐 안드로이드를 하시던 모두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운영체제를 거쳐서 시스템에 메모리를 가져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운영체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서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는 마우스는 사실 하드웨어잖아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커서를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이 프로그램에서 그걸 승계 받아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운영체제한테 승계를 받기 때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를 보시는 걸 오히려 추천해요. 저도 그렇게 좀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하드웨어에서 뭐 코어가 몇 개냐, 막 그게 운영체제랑 어떤 시너지가 나냐, 뭐 스레드가 파킹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성능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 특히나 게임 개발 쪽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 코어를 몇 개까지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에는 특정 그래픽카드의 연산에 특화시켜서 그 게임이 그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코딩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측면을 무시하고 개발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난 서버 개발자니까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많은 이제 뭐 네트워크 통신에서 네트워크 통신이 좀 더 범주가 넓어지면은 이제 뭐 보안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드웨어적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최소한 개발자라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아시고 개발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슬프게도 그걸 잘 몰라도 개발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장기적 연봉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캐릭터 인코딩의 이해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천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데,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일단 팀노바에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고요.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언어를 디지털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다루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제 서버 개발자분들은 뭐 인코딩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다든지, 또는 이제 암호학을 하거나 보안 쪽에서 이제 암호화를 했는데 이거를 뭐 암복호화할 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캐릭터 인코딩, 문자를 다루는 체계 자체는 모든 언어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제한적인 인코딩 밖에 한글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뭐 심플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운영체제에서 캐릭터 인코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확실히 좀 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팀노바 인코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팀노바 캐릭터 인코딩, 팀노바 인코딩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 1시간 정도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라클 말하는 거야? 뭐 마이스큐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는 RDBMS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코어적인 어떤 좀 원초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 만들려면 사실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도 세이브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게임을 세이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저장을 해 놓으면은 웹브라우저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굳이 서버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초석은 파일에 그냥 기록을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잘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아주 기초부터 공부를 쫙 해보면, 파일 시스템부터 쫙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상당히 창의적으로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 시점도 발전 중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7번은 암호학에 대한 이해인데요. 암호학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호학을 굳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HTTP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홈페이지 요청하실 때 HTTPS라는 걸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거기엔 이제 TLS, 즉 이제 SSL, 이런 이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워낙에 보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구간 암호화 관련된 것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냥 암호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개발자들도 아주 기본적인 암호학에 대한 상식 정도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걸 수집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까다롭지만, 핸드폰 번호 정도도, 핸드폰 번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방향 암호화를 해야 된다든지 법적으로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암호학에 대해서 완전 깊이, 이렇게 전문가들까지는 아니지만 개발자 측면에서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개발하는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도 좀 자신감도 넘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암호학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을 아셔야 된다. 팀노바가 예전부터 이제 얘기를 듣는 게, 왜 하나만 안 하냐, 왜 단과를 잘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이 되지 않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통신 부분에 사실 팀노바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죠. 네트워크 통신과 그래서 그러니까 기성 서비스를 만들려면 사실 네트워크 통신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조금씩은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안드로이드만 하니까 안드로이드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균형 있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개발자, 특히나 백엔드나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도 나는 어차피 난 서버 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뭐 요새 웹소켓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은 이렇게 웹으로 채팅을 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웬만한 게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나름 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영상 스트리밍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노바에서 5, 6년 전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도 막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비대면 시대 나오니까 다들 이렇게 조용해지더라고. 상당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 팀노바에선. 웹RTC 국내에서 커뮤니티조차 없을 때부터 웹RTC를 교육을 했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엄청 빠르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보고 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2, 3년 전인데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로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니까 요새 저희가 그래요.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대신에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보고 있고 시장이 변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클래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쫓기 전에 클래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좀 탄탄하게 기본기 갖춘 다음에 새로운 걸 보면은 더 새롭게 괜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기사나 산업기사. 물론 정보처리 기능사가 되게 쉬워요. 기능사부터 보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상식을 만들고 개발 좀 하시다가 기사나 산업기사를 보실 때가 더 효율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을 안 하고 기사나 산업기사를 보면 별로예요. 어려워요. 실제로 그 시험에 붙는 사람 중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붙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자격증 시험으로서 이거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루는 게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전자계산기 구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보다 좀 더 코어적인 거, 좀 더 근본적인 거, 전자 계산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컴퓨터는 사실 계산하는데 사실 특화된 기기고, 처음에 시초에는 계산 위주로 이제 쓰던 기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 공부하기 좋은 게 전자 계산기 구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설계와 이제 운영 체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부터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져감으로써 내가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 체제나 이런 분석 설계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동작한다는 거를 이제 좀 크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 체제 종류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실 수 있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통신 개론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무슨 요새 막 5G 시대다 뭐 이러고 난리 나죠. 그런 거에 대한 초석들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랜선, 뭐 광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다루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만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위상변조 뭐 해가지고 막 보내고 PSK 뭐 HK 뭐 재밌어요 되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의 이론 부분도 사실 공부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하셔도 이 정도만 다 잘 아셔도 굉장히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천군만마가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